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 앞바다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대치 상황,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맞선 한국 해경. 그 치열한 추격전 끝에 해경이 공개한 단 하나의 영상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바다는 매일 밤 전쟁터가 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과장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현장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 윤입니다. 미국 해양생태보호단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게 바다는 언제나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발 딛고 있는 이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바다는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라남도 장흥 앞바다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시아 해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보고서 한 장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집단 불법 조업으로 고통받는 어촌마을. 그리고 총 한 자루 없이 이를 막으려는 해양경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이수현 경위였습니다. 35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단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저는 작은 해양경찰 순찰정에 올랐습니다. 바다는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그러나 이수현 경위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흥 어촌에 도착하자 저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파손된 어망들 수리 중인 작은 어선들. 그리고 지친 표정의 어민들. 한 노인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놈들이 나타났었지. 우리가 평생 지켜온 바다를 하룻밤 사이에 싹 쓸어가고 있어. 이수현 경위는 저를 작은 해양경찰 초소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불법 조업 선박들의 사진과 지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밤에 몰래 들어와 불을 끄고 작업합니다. 우리 해역의 물고기를 쓸어가고 산호초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접근하면 도구를 던지거나 물대포를 쏘기도 합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총이나 무기는 없나요? 이수현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지 않습니다. 확성기와 물대포가 전부입니다. 바다는 지켜야 하니까요.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무장도 없이 어떻게 맞서나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순찰에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바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달빛만이 수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이수현 경위와 함께 순찰정에 올랐습니다. 다른 해경대원 넷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출발 전 이수현 경위는 저에게 구명조끼를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지면 즉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 안전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순찰정이 바다로 나아가자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이더에 미확인 선박 다수 포착. 남쪽 해역으로 진입 중. 이수현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온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순찰정은 속도를 높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빛인 줄 알았는데 곧 그것이 어선들의 불빛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척의 어선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물을 들이운 채 마치 바다를 빗질하듯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당신들은 불법 조업 중입니다. 즉시 그물을 거두고 이 해역에서 나가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선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배에서는 불빛이 꺼지고 엔진 소리만 커졌습니다. 순찰정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어디선가 물체가 날아왔습니다. 쇠파이프였습니다. 순찰정 난간을 강하게 쳤고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물건들이 날아왔습니다. 병, 돌, 심지어 망치까지 해경대원 한 명이 어깨를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당황하지 않고 물대포를 작동시켰습니다. 강한 물줄기가 불법 어선들을 향해 뿜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선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의 대치 후 다른 해경 순찰정 2척이 합류했습니다. 3척의 순찰정이 전술적으로 움직이며 불법 어선들을 포위해 나갔습니다. 어선들은 마침내 그물을 거두기 시작했고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파괴된 해양 생태계였습니다. 바닷속은 이미 쓸려나간 후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희는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어민들은 이미 나와 있었고 바다에서 찢긴 그물과 부서진 장비들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바다인데 이제는 뭐가 남았나 싶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더 이상 침묵 속에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흥해양생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문영석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이 바다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해양 생태계 지도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불법 조업의 실태가 궁금합니다. 어젯밤에 본 것이 전부인가요? 제 질문에 문영석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위성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장흥 앞바다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2013년입니다. 바다 생태계가 얼마나 풍부한지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현재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의 색이 변해 있었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급격히 감소해 있었습니다. 문영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대형 자본이 움직이는 조직적 집단입니다. 아마도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 해역의 어족 자원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해저 지형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생계형 어업이 아니라 해양자원 약탈이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불법 어선들의 경로와 패턴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해양보전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가 이 실상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김정호 선장은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그물만 던져도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고 생활도 넉넉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도 빈 그물을 들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어민 박영수 씨는 더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뭐 하나요? 국제사회는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어촌 마을이 당하는 일이니까요. 서울에서는 모릅니다. 뉴욕이나 파리에서는 더욱 모르겠죠. 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이야기를 알리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수연 경위를 만났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표정이 더욱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건가요? 제 물음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전례 없이 큰 규모의 불법 조업이 예상됩니다. 약 50척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이 이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이수현 경위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에 방수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양경찰, 순찰정 3척이 함께 출동했습니다. 저는 이수현 경위가 있는 선두 순찰정에 탔습니다. 바다는 어젯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배의 불빛만이 주변을 비췄습니다. 바다로 더 나아갈수록 공기는 차가워졌고 제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레이더를 주시하며 전술을 설명했습니다. 불법 어선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신호를 교란하고 가짜 위급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흩어지게 만든 후 한 척씩 고립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후 레이더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예상대로 50척이 넘는 불법 어선들이 한국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다른 순찰정들과 교신했습니다. 계획대로 뒤에서부터 포위합니다. 3척의 순찰정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제 카메라는 이미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어선은 불을 모두 끄고 있었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확성기로 경고했습니다.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 해역에서 나가십시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찰정이 더 가까이 접근하자 갑자기 어선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수현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함정입니다. 그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원들은 갑판 위로 나와주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중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5척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순간 공격해왔습니다. 쇠파이프와 돌덩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유리병에 담긴 기름까지 던졌습니다. 한 병이 순찰정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기름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대원 한 명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카메라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침착하게 물대포를 작동시켰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관사가 소리쳤습니다. 스크루에 그물이 감겼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불법 어선들이 미리 그물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순찰정은 서서히 속도를 잃었고 조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어선이 고의로 우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수현 경위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피하세요. 충돌하는 순간 모두가 넘어졌고 저는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이수현 경위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부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해경 대원들도 각자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수동 물대포로 어선들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촬영했습니다. 세상이 이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약 30분 후 지원 순찰정들이 도착했고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어선들은 결국 물러갔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또다시 파괴되었고 우리 모두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진정한 바다의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순찰정이 항구로 돌아온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깨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이수현 경위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게 위험한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목격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병원을 나오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저는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화면 속에서도 불법 어선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해경의 대응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충돌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증거는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국제해양포럼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할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며칠간 저는 문영석 박사와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성사진 불법 조업의 통계 데이터 생태계 파괴 정도를 분석한 그래프.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한 현장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불법 조업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해양 약탈이 벌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발표 이틀 전 저는 마지막으로 어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번 밤 충돌 이후 불법 어선들이 일시적으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어민들은 이틀 만에 제대로 된 조업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김정호 선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알려져서 그들이 잠시 경계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곧 다시 올 겁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이수현 경위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 발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나탈리 씨 사실 저는 그런 국제회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차례 보고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그저 회의록에 남는 것뿐이었죠.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고 촬영했으니까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세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저 매일 밤 이 바다를 지킬 뿐입니다. 그 말에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제해양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푸른 물결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릴 때가 왔습니다. 제 손에는 장흥 앞바다의 진실이 담긴 자료가 들려 있었고 가슴속에는 어민들과 해경들의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국제해양포럼이 열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해양 전문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긴장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 발표는 둘째 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불법 조업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15분간 발표할 기회였습니다. 첫날 저는 다른 연사들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통계와 도표로만 설명했을 뿐 현장의 실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발표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생생한 증언과 영상이 있었으니까요. 발표 전날 밤 저는 이수현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흥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이수현 경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들이 왔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강당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소개를 마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불법 조업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해양자원 약탈입니다. 그리고 이 약탈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매일 밤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충돌 장면, 해경들이 물대포만으로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의 모습까지 강당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수현 경위가 부상을 입고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첫 질문은 영국 대표였습니다. 그들이 왜 무장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수현 경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무기는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법과 용기뿐입니다. 미국 대표는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본 대표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자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유엔 해양환경 프로그램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감시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국제감시단을 구성해 한국 해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언론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영상 사용 허가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발표 내용은 이미 여러 국제 뉴스에 소개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수연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잘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탈리 씨, 오늘 땀은 조용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뭔가 알아챈 걸지도 모르겠네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 달간 더 머물며 후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각국 대표들과의 미팅, 언론 인터뷰,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리에서 장흥 앞바다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국제감시단 파견을 결정했고 여러 국가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여론이었습니다. 제 발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불법 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를 표했고 한국 정부에도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해양경찰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류상의 약속이 아닌 실제 현장의 변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장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이수현 경위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탈리 씨,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죠? 함께 바다로 나가보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순찰정에 올랐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국제감시단의 배도 함께였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국 해경과 함께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어 더 넓은 범위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불법 어선 출현이 60%나 감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밤이 되자 저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긴장감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무전기를 통해 각 배와 교신하며 해역을 나누어 순찰했습니다. 그날 밤 불법 어선은 단 2척만 발견되었고 그들도 해경의 경고에 즉시 물러났습니다. 폭력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정호 선장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그물이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바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문영석 박사의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최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양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초기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바다 생물의 다양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파괴된 산호초도 복원 중이었습니다. 박사님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스스로를 치유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이수현 경위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바다로 나가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불법 조업은 줄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총 없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장흥에 왔을 때는 단순한 취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다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돌아가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결심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장흥 앞바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민들, 그리고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제작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마침내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불법 조업의 실상과 그 파괴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수현 경위와 같은 해경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해양 보호 운동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국제해양보전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이수현 경위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서 저는 이수현 경위를 불러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제가 아니라 매일 밤 총 없이 바다를 지키는 이 사람들입니다. 저와 이수현 경위는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장흥 앞바다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저는 국제적인 동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계속되었고, 이는 더 큰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해양 보호 활동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흥의 사례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년 후 저는 다시 장흥을 방문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국제해양연구소가 설립되었고,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을 채택했고,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침략자들에게 시달리던 바다는 이제 보호와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수현 경위는 이제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다를 사랑했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해안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쉼없이 밀려왔고, 바다는 그 깊은 청색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는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지켰고, 누가 파괴했는지, 누가 돌보았고, 누가 외면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 윤입니다.
저는 한때 단순한 해양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 없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법과 용기뿐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원이 아닌 생명줄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지 않는다면 바다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장흥 앞바다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